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좋아요, 구독, 하이프 부탁드리면서 둘이 좋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스포츠동화 하나이글스 담당 기자 장은상입니다. 자, 그럼 김범수 선수 현재까지의 내용을 좀 아시는 거를 쭉 좀 한번 좀 풀어주시죠.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. 뭐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하나는 일단 투트랙으로 가는데 이제 노시환 선수 단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위 담당자 중에 한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김범수 선수랑 손아섭 선수 계약도 고위 담당자분의 한 분이 하시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렇죠. 예. 나눠서 하는데 어쨌든 뭐 노시환 선수에 대한 단연 계약 그 협상이 지금 많이 드러났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무게감이 조금 실려 있는 건 사실이고. 근데 투트랙으로 있는데 관심이 그냥 왜냐면 그 셀러리 캡을 그쵸, 우리가 착착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할 때 그쪽으로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건 사실이고. 그러나 뭐 손아섭 선수하고 김범수 선수를 뭐 붙잡겠다는 의지도 구단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있어요. 그러지 않고서는 뭐 접촉을 한다거나 전화 통화를 계속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까지 제가 들은 정도의 횟수로 할 리는 없으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계약 의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탑 구단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어느 정도 가격에 붙잡을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거죠. 네. 하나로서.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거는 그럼 한화는 여러 번 만난 거잖아요. 김범수 선수를. 그쵸? 네. 뭐 전화로도 하고. 네네네. 금액과 기간은 제시를 확실하게 딱 했어요? 그 정도까지는 아직 뭐 말이 안 들리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제시액 정도는 나오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럼 만나서 제시액을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? 아니 이제 시장 한번 보고 둘러보고 왜냐면 같이 보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는 우선 협상 같은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 같이 시장 분위기가 대충 어떤지 그다음에 뭐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구단 측에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뭐 얘기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을 것 같은 느낌이 뭐 드는데. 지금까지도 이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. 그러면 하나는 어쨌든 노시환 선수 단연 계약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은 해뒀겠죠?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제가 봤을 때도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셀캡을 생각해 봤을 때. 그쵸? 그러면 이제 타팀 둘러보고 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김범수 선수가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. 뭐 명확하게 워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이렇게 범수야 둘러보고 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를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애둘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. 이제 같이 아직 우리 뭐 다른 시환이 계약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같이 좀 더 시장 상황도 보고 좀 이렇게 합시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이제 협상의 한 과정이니까.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삼성 불펜 투수들이 좀 교통 정리가 돼야 이제 하나도 김범수 선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삼성 선수들이 됐죠. 불펜 투수들이 다 계약이 완료가 됐잖아요. 제가 보기엔 지금 김범수 선수에 대한 영입 경쟁을 벌이는 구단은 뭐 하나하고 삼성 정도인 건 다 아시는 거니까. 삼성 끝난 거 아니에요?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끝났다고 확언하긴 좀 이르지 않나 좀 싶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삼성 입장을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봤었을 때는 삼성이 생각한 것보다 불펜 가격이 높아서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손을 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모든 팀이 다 뭐 똑같지 않을까요? 뭐 하나도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김범수 선수를 붙잡고 싶어 할 테니까. 그러면 여기서 삼성은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다, 김범수 제가 볼 선수를? 땐 그래요. 제가 볼 땐. 근데 저도 자꾸 이제 팬들이 삼성 포기했다는데요?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사를 봤을 때 포기했다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완전 철수의 워딩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. 제가 완전 철수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.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철수하는 구단들은 근데 실제로 철수한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도 얘기했었고. 그리고 뭐 김범수 선수가 뭐 물론 대단히 훌륭한 투수죠.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막 몇십 막 그렇게 뭐 엄청난 금액의 계약이 이뤄질 만한 체급인가라는 거에 대한 또 의문이 또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. 삼성이 완전히 철수한 거는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죠, 저는.
난 그래도 삼성이 좀 포기하지 않았을까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긴 했는데. 좌완 불펜에 대한 뭐 수요가 다들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모든 구단이. 네. 근데 이제 김범수 선수가 좀 많이 이렇게 섭섭해하진 않겠죠? 근데 뭐 아니 그 선수는 섭섭하죠. 그쵸, 선수는 그쵸. 당연히 말할 순 없지. 시장 열리자마자 막 그치. 싸들고 와가지고 계약해주길 바라죠. 근데 뭐 현실은 또 이상과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. 네. 어쨌든 하나 이글스는 김범수 선수를 잡겠다는 의지는 있고, 그렇죠. 또 네. 이제 좀 우선은 노시환 선수의 단연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맞고, 네네. 결론을 짓자면 삼성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지금 네. 시점으로선 네네. 뭐 그렇진 않다.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 좀 김범수 선수를 삼성에서 저는 이제 포기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좋게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은 조금 안심하셨구나. 조금요. 미안하지만 범수 선수에게 미안하지만 셀캡을 보니까 그죠.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손아섭 선수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. 손아섭 선수도 똑같이 지금까지의 진행 내용 만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얘기가 안 나와요. 여기는 좀 담당자분이랑 전화를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손아섭 선수하고는. 네, 뭐 접촉에 뭐 그런 게 접촉이라는 게 사실 전화 아니면 이제 만나는 건데 뭐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건데 전화를 좀 자주 주고받고 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, 그다음에 손아섭 선수도 아직까지는 제 레이더 상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에 대한 그림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뭐 김범수 선수랑 거의 비슷한 온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하는 거죠. 근데 손아섭 선수도 하나이글스가 잡겠다는 의지는 있어요? 잡을 거다? 네, 네, 그래요? 네. 잡고 싶어 하죠. 잡고 싶어 네, 한다? 잡고 싶어 하죠. 네. 다만 뭐 FA에 나가는 선수들은 다 웬만한 팀들이 진짜 다 잡고 싶어 하는데 네. 그 가격이 결국에는 문제인 거니까 그 정도의 좀 합리적인 좀 산을 찾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편이죠. 손아섭 선수 아까 전에 뭐 팬들이 뭐 기아 얘기가 나온다. 저는 그거는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. 그럼 손아섭 선수는 네. 좀 딴 팀에서 원하는 팀이 좀 있어요?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명확하게 들린 건 없었어요. 네. 베테랑 선수들이 사실 앞에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수요는 앞에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팀들이 다 파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앞에 지금 FA 계약을 한 베테랑들이 많았잖아요. 그 중에서도 손아섭 선수는 저는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. 예. 두 선수 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. 지금 봐서는 좀 그렇죠. 예. 아니 근데 그 김범수 선수는 삼성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어 하면 그때부터 진짜 우리도 시작되는 건가?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. 예리했어. 저는 한화가 좀 김범수 선수는 어느 정도 요 타팀 수요를 파악해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아마 비딩을 하려는 것 같아. 지금 한화 안의 분위기는. 예. 그럼 삼성이 언제 들어오냐? 요게 이제 김범수 선수의 찐 시간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예. 안 들어오면 계속 요런 식의 좀 움직임. 서로 것 계속 같고. 눈치 싸움 좀 하고. 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김범수 선수와 손아섭 선수 얘기를 좀 나눠봤고, 자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이제 외국인 선수가 확정됐다고 봐야겠죠, 기자님? 이거 제가 뭐 2부에서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뭐 사실 우리 박정현 기자가 처음에 이거를 저한테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,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확인을 해줬죠. 이제 사실 단독 기사에 뭐 100%가 있을 수는 없는데 뭐 마지막에 제가 확인을 해줘서 그래 뭐 써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써서 이제 뭐 그렇게 된 거죠. 근데 저는 항상 좀 100%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이렇게 탁 박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그룹의 보고가 왔다라고 들어서 이제 그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한 영입의 강을 건너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네. 그럼 이제 오웬 화이트 선수는 그러면은 오피셜이 조만간 나죠? 그렇죠. 네. 다음 주면 나오겠네요? 네. 다음 주면 나올 것 같아요. 메디컬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완료한 걸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KBO 공인국까지 받았으니까 네. 그거는 뭐 그건 뭐 끝났네. 네. 미켈 에르난데스 선수 얘기를 좀 이분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입을 했고 이제 언제부터 이 선수를 좀 지켜봤는지 배경을 쫙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, 기자님. 여기는 이제 올해 그 외국인 스카우트 팀이 전부 다
이제 시즌 중간에 한번 나가서 쫙 이 리스트업을 하거든요. 네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있었던 선수죠. 왜냐면 항상 그거는 근데 재계약을 할 의지가 강한 구단도 다 합니다. 모든 구단이 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투수 중에 뭐 괜찮게 보이는 투수였고 근데 좀 유형은 다릅니다. 이제까지 한화가 좀 영입했던 투수더라고요. 어떤 면? 여긴 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싱커를 많이 던지는 맞아요. 유형의 네네네. 투수거든요. 근데 작년 봐서 올해죠. 올해 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는 대부분 좀 포심을 세게 던지는 투수들을 가지고 재미를 본 팀인데 좀 투심 유형의 투수는 아무래도 뭐 땅볼 유도나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뭐 누구랑 비교하면 좋을까? 약간 치리노스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라나? 잘 되면 7위. 예. 약간 그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? 그러면 이제 수비 지원이 빵빵한 팀에 가야지 이런 싱커 유형의 투수는 좀 분위기 업을 받는 편인데 하나가 어쨌든 수비를 보강했잖아요. FA 네. 시장에서 뭐 심우준 선수도 그렇고 노시안 선수도 이제 3루에서 레벨업을 하고 했었으니까 그게 잘 되면 분명히 좋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하나가 그 붐업을 시켜줄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물음표긴 하다. 왜냐면 힘으로 막 윽박 지르는 스타일의 유형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왜 뽑은 외국인 2명이 좀 다 그렇거든요.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걸까? 꾸러기요? 왜지?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얘기하기는 그래도 싱커가 구속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투수고 나오기는. 예. 다만 구속은 나오는데 이제 무브먼트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싱커형 투수보다는 조금 단조롭다는 평가가 있긴 하더라고요. 타팀 뭐 스카우트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. 근데 싱커가 무브먼트가 약하다는 건 그만큼 좀 정타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. 그런 점에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구속이나 이런 면에서 본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활용하겠다는 것 같아요. ABS 존을 좀 활용할 수도 있는 유형의 투수니까 투심은. 예. 우려되는 게 약간 이 싱커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, 기자님? 이게 잘 통했을 때는 말 그대로 땅볼형 투수면서 네. 잘 이제 유도를 하는 선수가 될 것이고. 주무기가 잘 먹히면 네. 그 좋은 거니까. 근데 저는 싱커형 투수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으면 치리노스 되는 건데. 네. 엄청나게 진짜 와 너무 싱커형 투수 최고다라는 스타일의 투수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. KBO 리그에서. 네. 근데 그렇죠. 뭐 싱커 크리스 롱님 말씀대로 뭐 공인구랑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려왔으니까 그쵸. 내년은 봐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커터를 던진다고 주장하는데 네. 다른 타 팀에서는 커터는 아니고 그냥 슬라이더야.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각이 어쨌든 일반 커터보다는 좀 각이 좀 크게 들어오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게 그래도 어쨌든 싱커랑 확실한 각도 차이를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. 기자님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? 기자님은 똑같이 그냥 왜냐하면 이 웃음의 의미가 뭐다? 저기 불안하다잉? 뭐야 폰세랑 와이스보다는 그만치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볼 때 솔직히.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의존도가 컸고 네. 폰세 와이스의 의존도가 사실 다른 토종 선발 투수가 내년에 좀 더 해줘야 되는 해죠. 그런 걸로 봤을 때. 윌켈 에르난데스한테 거의 뭐 15승 뭐 진짜 뭐 17승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. 저는 냉정하게 봐서. 그리고 이제 오웬 화이트 선수 얘기를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선수도 뭐 배경과 뭐 언제부터 쭉 이 선수를 봤는지. 뭐 오웬 화이트는 뭐 아시는 분은 뭐 화이트삭스 유망주 중에서도 파이프라인에 그래도 꽤 이름이 올라왔던 선수고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유명한 유망주 출신이고 근데 여기가 올해 한화가 이제 폰세래 와이스의 그 스위퍼로 좀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.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죠. 이 선수를 보자마자. 여기는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거의 데려온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. 여기 화이트 선수는 좀 다르긴 하대요. 그러니까 스위퍼의 각도가. 궁금해요. 그러니까 물론 와이스 선수도 굉장히 안으로 많이 꺾여 들어가는 유형의 좌타자 기준 안으로 꺾여 들어가는 유형의 투수이긴 한데 여기는 좀 그래도 약간 떨어지듯이 꺾여 들어가는 유형의 투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와이스가 약간 이렇게 좀 횡으로 많이 꺾인다 싶으면은 여기는 대각선이라고 해야 되나? 화이트는? 약간 슬러브 느낌이냐고. 슬러브라고 근데 좀 그러기에는 다르고. 좀 구속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저기거든요.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던졌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
근데 스위퍼가 지금 우리나라 KBO 공인구랑 좀 잘 맞는 공이에요. 그러니까 돌기가 좀 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. KBO 공인구는. 그래서 아마 이 대각선으로 꺾이는 그 스위퍼가 지금 우리나라 공인구에서는 좀 더 변화가 크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화이트 선수는 확실히 Y 선수를 생각하면서 뽑아온 거라는 걸 저도 이제 보자마자 좀 생각이 들었었던 그렇죠. 부분이고 가장 이제 잘 스위퍼를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그리고 구종을 또 엄청 다 던질 줄 아는 투수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는 좀 취사 선택은 아마 해야겠죠. 근데 정해져 있긴 했어요. 그렇죠. 제가 또 분석을 나름 집에서 해봤을 때는. 역시. 근데 궁금한 거는 제일 궁금한 건 직구죠. 역시. 왜 뭐냐 이 수치는 대체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특히나 이제 올해에 가장 좀 낮은 구속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평균 구속이 한 2년? 3년 사이에 거의 뭐 한 3, 4kg 정도가 떨어진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물어봤는데 안에다가 그 이제 평균 구속의 어쨌든 그거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막 140대 초중반의 구속을 기록하는 선수는 아니라는 거지 안에서 봤을 때는. 근데 분명 지금 KBO 리그가 구속을 막 155를 던져야 약간 먹힌다라는 이게 있으니까.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속이 어쨌든 150까지는 그래도 나오니까 그걸 상회하면서 다양한 그냥 패턴을 가지고 있는 투수의 이점을 살리는 그런 걸로 갈 수 있지 않냐. 구속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안에서는. 오히려. 근데 이제 저도 보다 보니까 팔각도를 좀 내리고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시즌 막판에는 좀 구속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끝이 났는데 뭐 그래도 그것도 여기 와서 던져봐야지. 이제 맞아. 그거는 근데 또 그러게 마리언인 말대로 공인구를 자기가 이제 던져봤을 때 어떤 각도가 좀 더 효율적인지를 아마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어디 아픈 거는 제가 찾아봤을 때 크게 아픈 게 3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잔부상에 대한 뭐 우리가 작년에 아주 익숙한 단어였던 그 인저리 프론에 대한 인저리 프론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딱히 보이지 않는다. 볼넷도 많고 이제 피홈런도 좀 많이 내주는 그 이유가 좀 뭘까요? 피홈런이 그렇게 뭐 아무래도 뭐 홈런이 많다는 건 그만큼 뭐 이겨내는 공에 대한 힘이 뭐 약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데 좀 그게 어쨌든 저쪽 나라에서 이제 그랬던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좀 전체적인 어빌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서는 좀 그래도 수치가 나아지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오웬 화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최근까지 비교적 마이너에서 선발을 엄청 돌았다고 하니까 꾸준히 선발을 두 선수 다 돌았다. 지금은 그게 좀 물론 구속 빠른 건 다 1순위이긴 한데 그럼에도 좀 선발을 많이 돈 선수들이 고평가를 받긴 한다. 근데 저는 화이트 선수가 만약에 진짜 공인구 적응만 잘 된다면 고점이 조금 더 오히려 높을 것 같다는 느낌?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. 좀 더 정석에 가까운 스타일이긴 하죠. 오웬 화이트가. 그러면은 기자님은 누구를 일선발로 봐야 될까요? 가서 물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던지는 걸 봐야겠지만 생각은 좀 하고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우리가 참 2년 전 정도 생각나네요. 우리가 와이스가 2선발이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했었는데 1선발 왕예청.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구종이 다양한 선수가 이점을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화이트 선수가 앞에서 좀 해주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 1선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 조금의 그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싱커형 투수에 그거를 굳이 1선발 부담을 줄 필요가 있나 약간. 치리노스도 지금 사실 엄밀히 말하면 LG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아마 토러스트가 1선발이 될 거예요. 심지어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좀 그랬었으니까 그런 걸 보기엔 좀 그렇죠. 윌켈이 2선발, 오웬이 1선발. 저는 좀 이렇게 감히 제주제 생각을 한번 했죠. 기자님 눈에 윌켈은 아직 확신을 못 하시는가 보네. 저는 좀 아직은.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싱커형 투수는 사실 저 뚜껑자라서 그러는데 이제 정말 뚜껑을 저도 이제 딱 오자마자 이제 봤었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
뚜껑을 정말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뭐 별론지 아닌지는 또 뭐 보면은 까봐야지 알까. 이랬는데 또 기가 막히게 맨날 유땅으로만 가 공이. 뭐 미친 듯이 뭐 우준이 형이 진짜 돈카페. 심우준이 수비로. 진짜 너무 바빠. 아니 나 이거 뭐야? 약간 진짜 맨날 이렇게 돼. 막 심우준 막 기사 제목 심우준 2이닝 세이브 막 이런 거 나와 막. 그럼 진짜 땡큐죠. 그러면서 타격도 좀 쓱. 그러면 뭐.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형님들. 잘 되려면 뭐 또 잘 던지겠지. 그렇죠.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뭐 둘 다 별로니까 유튜버들이 뚜껑을 열어보자고 한다. 자꾸만 뚜껑 얘기를 하는 게 니들이 자신 없어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외국인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가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걸 보고 그리고 막 작년에도 또 옆집 팀들 너무 잘 뽑아왔다고 난리 쳤는데도 맞아요. 안 되는 거 보고 하니까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. 모르겠어서. 아 근데 그 논리를 아무리 비비 꼬아서 볼라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.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? 그냥 진짜 잘 던지기를 바랄 뿐. 두산도 작년에 우리가 다 외국인 투수 콜업인 막 해가지고 너무 봐서 두산 관계자들도 진짜 힘들었어요. 막 이런 거 하면 잘 뽑아온 거에 대한 그런 걸 넌지시 내비쳤는데 결국엔 어깨빵과 함께 날라갔잖아요. 그건 모르는 거죠. 여러분들 와이스 선수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관심도 없으셨어요. 맞아. 6주만 버티라고 하셨어요 그때. 16승 할 줄 알았냐고. 폰세 선수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난리가 났었었고. 근데 아무튼 그 두 선수보다 잘 던지기는 좀 그건 너무나 이거는 너무 일어날 욕심이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. 우승했었어야 돼.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제가 다승의 가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두 선수가 33승을 합작했잖아요. 엄청난 수치인 거죠, 진짜.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엄상백 씨가 좀 해야죠. 옌청이도 옌청이랑 현진이 형도 옌청이랑 그래도 현진이 형이랑 동주 선수는 그렇죠. 할 만큼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의 성적을 또 이어주면 되게 좋은 거고. 근데 이제 성백 선수와 이제 왕행청 선수가 저는 그 부분을 나눠 가져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은 33승을 이렇게 다 n분의 1 할 수 있다. 그죠. 왕행청 선수는 기자님 저희가 만나서 얘기했나요? 지난번에 그쵸 했죠. 선발로 준비한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. 자 그리고 페라자 선수. 여기 뭐 핫이슈죠. 근데 기자님이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맞아요. 그때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. 근데 저는 몰랐어요. 그때 실제로 제가 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가 들렸을 때는 저는 근데 페라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처음에 장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봐 줬을 때는 저는 진짜 그때 몰랐어요. 진짜. 알고는 있었잖아요.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. 맨 처음 말고 카톡으로 물어봤을 때. 그때 말고. 그 이후에. 우리 만났을 때는 방송에서 말은 안 한 거였지만 알고 계셨잖아요. 그때는 알고 있었죠. 근데 확신이 없어서 말을 확신이 없었죠. 안 한 거죠. 그때부터 이미 페라자가 오는 거였네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래요. 근데 왜 또 기사 같은 데 보면은 강백호 이후에 페라자 선수를 영입했다고 하는 거죠? 얘기는 그 전부터 나왔는데 그냥 오피셜에 대한 시점을 그렇게 좀 가르마를 타고 싶은 거 아닐까요? 그렇게 얘기할까봐 수비가 생각하고 내려온 거야.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막 엄청 그럴까봐 그렇게 순서로 바꾸면은 내가 알고도 데려온 거야. 중견수 수비 그러면서 이러려고 약간 페라자는 거의 우익수로 쓸 거예요. 아마 그쵸? 우익수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그 수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체크하긴 했더라고요. 보니까 스카우트 팀에서. 그러면은 페라자 선수가 그럼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된 이유 그 설명 다 해주세요. 배경. 일단은 뭐 좀 중견수 외국인 타자 카드를 어쨌든 포기한 거잖아요. 지금 이렇게 되면은.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중견수를 외국인 타자로 계속 쓸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안에서 제시된 게 있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견수 타자를 그러면 거의 매년 재계약 아니면 새로 가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센터라인 토종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사라진다고 보는 시선이 많았고 그러면 중견수로 오는 어쨌든 외국인 타자는 공격력에 있어서는 코너 외야나 1루보다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그게 고민이었죠.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좀 날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견수를 토종으로 좀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
어느 정도 좀 올라와서 키울 수 있다고 좀 본 것 같아요. 네. 네.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그렇죠, 더 그렇죠, 이어서 그렇죠, 하면서 그렇죠. 오, 근데-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네. 코너 쪽으로 좀 방향을 네. 돌렸군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페라자 선수가 작년 올해 성적이 굉장히 뭐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. 좋았고 그다음에 수비 능력이 좀 많이 레벨업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. 지금 내부에서는. 하나에서. 예.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건 이 하나에서는 이 페라자 선수 수비 영상을 타구가 거의 한 400개까지도 봤대 본인들 말로는. 네.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실책이라고 할 만한 정말 그런 포인트의 실책은 한 3-4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. 근데 또 타팀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그 3-4개 실책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네. 그러긴 하더라고. 네. 다 봤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그래서- 영상에 올렸는데 네. 그럼에도 어쨌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좋아진 것 같다? 코너 외야수로선 이전보다 확실히 수비가 좋아졌고 타격에서 어느 정도 에버리지가 낼 수 있는 타자라고 생각하니까 최종 영입을 확정한 거죠. 오 근데 다시 데리고 올 만큼의 매력이 페라자 선수에게 뭐 어쨌든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하지만 아직 그 가고 난 다음에도 한화 야수들하고 계속 SNS로 서로 소통도 하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아니 사랑은 진짜 알고 여기서의 그의 즐거웠었던 네. 알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때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던 그때 한번 것이니까. 부딪히고 뭐 그랬을 때 좀 어쨌든 그 이후로 많이 꺾이긴 했었으니까 온전한 몸 상태로 다시 그때 그 시즌 초반의 페라자의 모습은 모습. 그래도 어쨌든 팬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긴 했었잖아요. 네. 그런 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거죠. 네. 그럼 기자님은 이 페라자 선수 다시 영입된 거를 어떻게 보셨어요? 그래도 좀 몸쓰긴 하죠. 냉정하게 봤을 때. 왜냐하면 뭐 우리들이야 다 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가 중견수 파트에서 부족함이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. 네. 그 대체될 수 있는 만한 카드들이 많이 약한 정도도 아니고 좀 어쨌든 구멍이 커 보이는 건 사실이니까 네. 그런 걸로 보면 와 좀 모험수 아닌가 싶기는 하죠. 근데 그 정도로 페라자가 잘 칠까? 그런 것도 있고. 그거를 정말 상세해줄 만큼 네. 타격에서 진짜 불을 네. 뿜으면 약간 데이비슨 부상 복귀 네. 하자마자 그 홈런 엄청 쳤잖아요. 그 정도 페이스를 하면 좀 그래도 만회가 되겠지만 모르겠네요. 아직까지는.